나폴리는 지금 수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리그 우승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나폴리의 우승 확률이 90%에 육박한 지금 상황에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예전에는 사뭇 달랐다. 동시즌인 작년에 나폴리가 흥행세를 타던 어느 날 나는 선수들에게 나폴리의 우승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을 던졌다. 다소 뜬금없던 내 질문에 모든 선수들은 잘 모르겠다 혹은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갔다. 방긋 웃으며 나폴리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던 김민재만 빼고 말이다. 물론 김민재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이 잘못했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유럽 4대 리그에 발해들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김민재의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찬 눈빛은 잊을 수 없다. 그리고 근 20년 전에도 이런 선수가 한 명 있었더랬다. 김민재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때는 2004년 내가 우디네세 칼초를 지휘하던 시절에 피에르 마리오 모로신이라는 한 선수를 영입했고 그는 데뷔전 때부터 지금의 김민재처럼 미친 기량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청소년 딱지를 뗀 지 채 1년이 되지도 않은 선수였으나 여느 선수들과 다름없이 씩씩하고 전혀 풋내기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의 우디네세는 상황이 썩 좋지 않았다. 우리는 강등권에 속하는 18위 순위에 놓여 있었고 자칫 강등을 피하지 못한다면 투자자들이 전부 빠져나가 팀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선수들은 의지를 불태우기보다는 자신의 커리어에 공백기가 생길까 걱정이 앞섰다. 팀 분위기는 나날이 침울해졌고 그 덕분에 경기력도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변화한다고 해서 나아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악화가 되진 않을까란 생각에 섣불리 혁신을 시도하지 않았다. 당시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무책임한 감독이었다. 그런 나를 일깨워준 선수가 바로 모로신이다. 그는 자신을 적극 이용해서 그 누구도 세리에A에서 시도해보지 않은 전술을 사용해보는 것은 어떻냐고 나에게 질문했다. 중앙 공격수, 이를테면 정통 스트라이커의 상징인 9번을 등에 달고 있는 선수가 오로지 득점에 집중하는 것보다 중원으로 내려가서 연계 플레이에 신경 쓰는 전술이었다. 처음엔 너무 도박적인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계속 곱씹어보니 나쁘지 않았다. 사실 나에겐 선택권이 별로 없었다. 아까도 말했듯 우린 어떻게든 강등권을 피해야 했으니 말이다. 그의 말을 듣고 약간의 연구를 위한 시간을 가진 뒤 곧바로 실경기에 적용시켰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상대 수비수들은 골사냥꾼의 역할인 9번 선수를 쫓아다니기 바빴고 그 덕에 윙어 자원들이 상대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회를 창출해내서 손쉽게 득점을 달성했다. 원래는 중앙 수비수 포지션인 모로시니가 그 역할을 맡았지만 당시 모로시니가 뉴페이스였던 덕에 우릴 만났던 상대들은 이게 속임수일 줄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후에 그 전술은 가짜 9번, 그러니까 폴스9으로 불렸다. 우디네세는 그 전술에 통달했고 단숨에 강등권을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무려 리그 7위권까지 도약했다. 당대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어도 끝까지 우릴 응원해주기 위해 자리를 지켰던 팬들은 우디네세의 극적인 부활에 환호했으며 나를 우디네세의 영웅으로 칭송했다. 홈팬들의 응원에 힘입은 우디네세는 시즌 오프까지 4위권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원래였으면 2부로 떨어져야 할 팀이 한 선수 덕분에 모종의 변화를 겪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하는 마치 한편의 영화 같은 시즌을 보낸 거다. 후에 폴스9 전술은 유럽에서 꽤나 알려져 약발이 슬슬 떨어졌지만 그게 중요한가? 나를 졸장해서 명장으로 만들어준 모로시니가 너무 고맙기만 할 따름이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는 우디네세를 떠나 격렬한 환영을 받으며 AS 로마의 지휘봉을 잡았다. 모로시니와 나는 후에도 연락을 유지했다. 일주일 아니면 한 달, 길지 않은 텀을 두고 서로의 근황을 전하며 평생 끝나지 않을 정을 쌓아나갔다. 그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다. 당시 내가 러시아 리그 소속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자리를 잡았던 2012년, 모로시니가 경기 도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나에게 전해졌다. 나를 명장으로 만들어준 선수를 다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슬펐고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잊어보기 위해 최대한 도수가 높은 수를 찾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본업에 점점 소홀해졌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변명이겠지만 우승에 가장 유력했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2위로 주저앉았고 마지막 희망인 챔피언스리그에서도 8강 진출 실패에 가까워지면서 팀의 명예는 한없이 실추됐다. 그리고 나는 쫓겨나듯 경지를 맞았다. 3년에 가까운 공백기를 술로 지새웠던 나는 문득 회의감이 들었다. 모로시니가 과연 이런 결과를 원할까? 인생 중 가장 찬란한 시절을 함께 보냈던 사람이 방구석에 틀어박혀 1차원적인 쾌락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이 세상 누구라도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로시니가 팀을 바꿨듯이 나 또한 나를 바꿨다. 술을 끊었고 짐승마냥 나태했던 생활 습관을 버렸다.
나를 지켜보고 있을 모로시니에게 쪽팔릴 짓은 하지 말자는 마음을 굳게 먹은 채 다시 한번 감독을 맡지 않겠냐는 로마의 제의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위권 팀으로서 전혀 모자람 없는 성적을 거둔 로마와 인테르를 거쳐 나폴리까지 오게 되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였는가. 과거 신이라 불리는 남자 마라도나가 몸담았던 팀을 빛내는 건 나의 로망이었다. 하지만 또 마냥 쉬운 일이 아니었다. 축구계 유구한 전통을 함께한 밀란, 인테르, 그리고 유벤투스를 뛰어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 거라 생각했다. 김민재를 영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다.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데려왔던 그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데뷔한 지 불과 2경기 만에 대뜸 득점을 달성하면서 뚜렷한 두각을 나타냈고 2주 뒤에 또 한 번 라치오의 골망을 흔들면서 유럽 전체를 깜짝 놀래켰다. 그리고 원래 그의 자리에 있었던 쿨리발리보다 더 뛰어난 수비 실력으로 매 경기마다 나폴리의 후방을 든든하게 지켰다. 그렇게 그와 함께하다 보니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나폴리의 리그 우승이 점점 다가오는 걸 느꼈다. 챔스 32강전에서 레인저스에게 3대0 대승을 거뒀을 때 나는 선수들에게 무심코 물어봤다. 이대로만 가면 나폴리의 우승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너희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승점 삭감 징계를 먹기 이전인 유벤투스가 우리를 매섭게 쫓아오고 있었고 시즌 절반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치룰 경기의 결과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그걸 알고 있는 선수들도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김민재만 빼고 말이다. 김민재 혼자만이 자신 있는 목소리로 무조건 가능하게 만들어주겠다. 나아가 나폴리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고 이전에 보여준 경기력들을 바탕으로 이를 들은 나도 선수들도 모두 수긍했다. 이 말을 증명하던 날이면 날마다 발전하는 실력으로 후에 치러온 경기들의 그 열정을 뜨겁게 녹여냈다. 나는 김민재의 그 확신에 찬 눈빛에서 문득 모로시니를 떠올렸다.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외칠 때 혼자만이 자신감에 가득 차 나를 설득하는 그 모습. 살아온 환경, 생김새, 포지션 어디 하나 공통점이 없었지만 자기 한몸 불살라 기어코 팀을 역사에 남기겠다는 그 투지만큼은 여실없이 내 기억 속 모로신이었다. 나에게도 김민재의 굳은 의지가 전해진 걸까? 아니면 내가 가장 애정했던 선수인 모로시니의 목소리가 전해진 걸까? 나는 그 어떠한 팀이 와도 전혀 겁먹지 않게 됐고 실제로도 리그에선 지금껏 인테르를 제외하곤 단 한 번도 패배를 겪은 적이 없다. 그리고 유벤투스의 검은 장부가 온천하에 까발려지면서 당시 1위 팀이었던 우리와 2위 팀이었던 유벤투스의 승점 차이도 크게 벌어지게 됐다. 물론 연관성이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인 것쯤은 알고 있지만 어쩌면 행운의 여신마저 나폴리에 손을 들어준 이유는 김민재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지금의 나는 김민재 덕분에 나폴리의 우승이 코앞까지 왔음을 느끼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나폴리의 공중분해를 확신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나로선 어떻게 해줄 수 없었던 김민재의 연봉은 끝없이 올라갈 거고 더 멋진 팀, 더 좋은 팀, 그리고 더 만족하는 팀에서 그는 행복할 거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나폴리의 감독이 김민재에게 그토록 의지했던 이유를 담은 영상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까먹지 않고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은 댓글들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또 뵐게요.